2022년 8월 3일부터 미얀마 쌀연맹은 양곤 지역에서 1가구당 한 포대씩 할인된 가격으로 쌀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얀마 쌀연맹, 미얀마쌀무역협회, 미얀마재분협회, 미얀마쌀재배협회, 와단쌀도매센터, 베이나웅 쌀도매센터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3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와단 쌀도매센터에서 판매가 되며 도매상이 아닌 개인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 비상 사태와 짝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산 비료에 의존하는 미얀마 주요 농산지에서도 농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쌀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기본 식량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0일 사가잉 지역 쉐보 타운십에서 생산된 쉐보 바오산 쌀의 경우 포대당 6만 6천 잣에서 8만 8천 잣으로 인상되었으나 미얀마 쌀연맹은 7만 5천 잣에서 7만 7천 잣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오후 11시경 문주 빌린 타운십 몰리안며 인양권 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도눈역과 흔인파레역 사이에서 지뢰 공격을 받아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8시에 몰리안며잉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6시 15분에 양곤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차량은 지뢰 공격으로 인해 객차 2량이 탈선을 하였으며 파손된 열차는 흔인파레역으로 옮겨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2일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국가비상사태 18개월을 기념하며 공개연설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가장 먼저 2020년 미얀마 선거는 부정선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NLD 정권 공직자들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 구축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며 미얀마 붕괴를 시키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말까지 21번의 휴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관련 단체들을 만나며 국가 이익을 도모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최근 9개 소수민족 단체들과 평화회담을 진행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소수민족 단체들과 평화회담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라카나미와 KNU와 같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평화회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 사상자에 대해 폭행과 살인 6,567건, 폭탄 7,246건, 방화 1,094건, 민간인 3,483명 사망, 3,065명 부상, 41명 실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승려, 비구니, 공무원, 행정관리사무소 직원, 어린이 등의 무고한 민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포 미얀마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국방부 방화로 인한 주택 및 건물 파손은 약 18,886채로 집계가 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며 위원장이 언급한 수치는 국가관리위원회 관련자에 대한 피해 현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제사회관계에 대한 외교 기본정책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2021년 4월 25일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요구안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제한적이었다고 변명을 하며 이제 국가 운영이 정상화가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행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외교 활동에 있어서 최근 러시아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방문하여 신선을 도모하며 러시아 에트노미르 세계문화도시에 있는 쇠지곤 파고다 행사에도 참석과 여러 민영 업체들과 만남을 가지며 논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가재난관리기금 잔고 4,911억 8천만 잣 중에서 4천억 잣을 배정하여 농축수산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역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역 흑자를 11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강조를 하며
원자재 수출보다는 완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흑자는 수입 규제 강화와 함께 외환, 제재 조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수입 품목 중에서 식용유에 대해 집착을 하며 팜오일, 식용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얀마 전역의 150만 에이커 부지에서 해바라기 농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 분야의 경우 국민의 87%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이 선동되면서 승려 52명, 비구니 1명이 사망하고 승려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미얀마 전통과 문화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청소년들이 온라인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미얀마 문화가 훼손되고 있으며 미얀마 전통 문화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제23회 미얀마 예술 콩쿠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볼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극장에서도 미얀마어 자막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도 같은 발상에 나오는 현실성 없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타 마약 단속, 미얀마 교육 정상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남아시안 게임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일 샨주 동부 몽산 마을 인근 몽잣 동굴에서 3년 3개월 3일간의 명상 수행을 마친 미얀마 유명 승려 웅폰 네야도가 나왔습니다. 승려는 2019년 4월 18일 동굴 명상 수행을 시작하였으며 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10,000명 이상의 불교도와 승려들이 이 지역에 모였습니다. 이에 승려는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5일간 동굴 인근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에 대해서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미얀마 무역부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고지한 고정 환율로 달러 구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무역 거래는 달러로 하도록 명령하면서 정작 국경무역 수입업체들은 수입 허가 후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를 통해 고정 환율로 달러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무역부에서 제약 수입업체의 경우 미얀마 외관감독위원회를 통한 달러 구매를 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달러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입 허가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이런 강경한 수입 제재 조치에도 2022, 23년 4개월 동안 아직까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하며 미얀마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얀마 무역량은 수출 52억 달러, 수입 5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적자 4,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강경한 무역 제재 조치로 인해 생산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입에만 의존하는 미얀마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떼이아웅 호텔관광부 장관은 주미얀마 태국 상봉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장관은 태국은 미얀마 외국인 투자 국가 중 두 번째 규모의 투자국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태국 양곤 항공편이 재개되어 경제, 무역, 투자 활성화 및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태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미얀마 입국이 원활하도록 하고 미얀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1일 양곤 암시장에서 일부 환전소와 금방들이 금융특별수사국에 의해 조사를 받으면서 휴업을 하고 달러 환율이 3,000잣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달러를 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국 단속 이후 달러당 2,900잣에서 3,000잣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금 시세는 티켈당 230만 잣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체포된 환전상과 금방 주인들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잣 가치 하락과 함께 체포를 우려하며
휴업을 하는 일부 환전소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달러 구매를 위한 암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며 금융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